네, 안녕하세요. 저는 UST 키스트 스쿨의 박사과정 학생 방승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저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불이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연구 발표에 앞서서 먼저 저의 연구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분자인식연구센터의 김호준 지도 교수님의 지도하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두 로고는 저희 연구실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로고인데요. 이런 첫 번째 로고는 내인성 물질인 인지질 입자, 즉 리피드 입자를 형성한 로고이며 멤브레인 엔지니어 랩, 줄여서 미랩을 표현한 로고입니다. 아래 두 번째 로고는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소각 엑스레이 산란기기, 줄여서 삭스 장비의 엑스레이를 형성한 로고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인성 물질인 인지질 입자를 이용해 다양한 구조의 지질 나노 입자를 설계하고 제작하며 그 구조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파악하는 연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 소각 X선 산란 장비, 줄여서 삭스 장비는 현재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장비이며 이를 이용해서 백신 그리고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측정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엑스레이 소스에서 나온 X선이 샘플 홀더에 샘플에 입사하게 되면 보강 간섭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보강 간섭의 2D 패턴을 분석을 하여 저희가 제작한 시로의 사이즈나 쉐입 그리고 패킹 정도를 알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장비 중 하나입니다. 그럼 다시 연구 주제로 돌아와서 제가 오늘 드릴 연구 주제는 조직 내 균이나 약물 전달을 위한 엑소존 수송 능력 모사 지질 전달체 개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 이름을 엑소존의 비밀을 담은 지질 나노 입자라고 달리 부르는데요. 어떤 비밀을 담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스몰 몰레큘, 프로틴, 그리고 뉴클레이드 애시드와 같은 다양한 약물을 저희 몸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리피드 베이스나 이놀가닉, 그리고 폴리머리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전달체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약물 전달체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전달체는 조직 내 투과도가 굉장히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낮은 투과도로 인해서 약물 전달 효율 또한 굉장히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단지 0.0014%나 되는 엄청나게 적은 양의 전달체가 조직이나 세포에 전달 및 흡수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낮은 전달 효율에 대한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전달체를 전달해야 되는 위치는 세포입니다. 이런 세포는 보시는 것 같이 매우 복잡하고 친밀한 구조인 세포의 기질, 즉 ECM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따라서 약물 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치밀한 구조인 ECM 내에서 높은 침투 능력과 높은 확산 현상을 가진 전달체가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높은 침투 능력과 높은 확산 현상을 가진 전달체가 저희 몸에 존재하는데요. 이는 엑소좀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소좀은 ECM 내에서 높은 침투 능력과 높은 확산 현상을 가진 전달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엑소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엑소좀은 세포에서 분비되는 입자로 세포의 유전 정보, 단백질과 같은 다양한 물질을 함유하며 우리 몸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하고 불균질하다고 알려져 있는 암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암 전이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치밀한 구조로 이루어진 뇌혈관 장벽을 자유롭게 이동하여 신경 물질 전달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에서 엑소즘을 세포에서 직접적으로 추출하여 전달체로서 활용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으며 약물 전달체에 있어서 굉장하고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물 전달체로서 완벽할 것만 같은 엑소즘에도 많은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엑소즘을 세포에서 추출하고 정제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 다양하며 복잡하여 이로 인해서 시간과 그 비용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엑소즘은 세포에서 추출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매우 불균질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세포 내부에 유전 물질 그리고 단백질과 같은 다양한 물질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의 성분 제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엑소점을 직접적으로 약물 전달체로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엑소점을 추출하지 않더라도 엑소점의 장점인 엑소점의 치밀한 조직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엑소점의 특별한 수정 능력을 모사할 수 있는 엑소점 모사 전달체를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엑소점의 특별한 수정 능력을 모사하기 위해서 엑소점의 침투 능력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달체의 콜로이드 안정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콜레스테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달체가 ECM 내부에 있을 때 입자의 변형성을 증가시켜주는 막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ECM 체인과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발생시켜 응집을 방지해주는 전환을 뜨는 지질 입자를 이용해 엑소존 모사 전달체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기존의 전달체보다 치밀한 구조의 조직 내부에서 더 자유롭고 더 빠르게 움직이는 엑소존 모사 전달체, 엑소존 라이프 베시클 줄여서 ELV를 개발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총 두 가지 방법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조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소점의 특별한 수정 능력을 모사하기 위해서 엑소점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이용을 하여 다양한 조성의 ELV2를 제작을 하였고 이런 구성 요소들이 ELV에 구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ECM 내부에서 구조를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전달체가 ECM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달체가 ECM 내부에 있을 때의 얼마나 응집되었는지, 얼마나 변형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은 방사선 소가 엑스선 산란 장비, 줄여서 삭스 장비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확산 평가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확산 평가는 먼저 평균적인 확산을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전달체가 저희 몸에서 이동을 할 때 입자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 입자가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집단의 평균적인 확산 개수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평균적인 구조를 알 수 있고 평균적인 확산을 평가할 수 있는 삭스 장비를 이용해 평균적인 확산을 구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단일 입자 추적, 즉 싱크 파티클 트래킹을 통해서 그 입자 고유의 확산 개수를 구하는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입자 추적은 초고해상도 현미경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성에 따라서 그리고 ECM 내부에 있을 때 이런 구조적인 분석을 진행을 한 후 확산을 평가하여 실제 엑소점의 특별한 수동 능력을 모사할 수 있는 엑소존 모사 전달체, 엑소존 라이프 베시클 줄여서 ELV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 저희는 실제 엑소점이 복잡하고 치밀한 ECM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이런 특별한 수속 능력을 모사하기 위해서 엑소점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이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 두 번째는 막단백질, 마지막으로는 전활기능 지질 입자를 이용해 다양한 조성의 ELV들을 제작을 하여 구조적인 평가를 진행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모델 ECM 내부 그리고 근육, 연골, 백막 조직과 같은 실제 생체 조직 내부에서의 구조적인 평가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삭스 장비를 이용을 하여 ELV의 구조적인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평균적인 확산 평가 또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고해상도 현배경을 통해서 이런 싱크 파티클 트래킹을 통해 입자 고유의 확산 계수를 구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제 엑소점의 특별한 수속 능력을 모사할 수 있는 엑소점 모사 전달치, 줄여서 엑손 라이프 베시클 ELV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조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소점의 특별한 수속 능력을 모사하고자 저희는 엑소점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이용해 다양한 조성의 ELV를 제작을 하였고, 이 ELV들이 ECM 내부에 있을 때 얼마나 응집되는지, 얼마나 변형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런 구성 요소가 막 사이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구조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런 ELV들이 모델 ECM이나 실제 ECM 내부에서 얼마나 변형되는지, 얼마나 응집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 속각 X선 산란 장비, 줄여서 삭스 장비를 이용해 구조적인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ELV의 조성에 따라서 나오는 이런 두 개의 범프, 이런 두 개의 언덕 모양의 그래프를 분석하여 구조적인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분석하고자 저희는 삭스 시뮬레이션과 그리고 폼 팩터 피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조성별로 이런 그래프를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엑소점의 특별한 수송 능력을 모사하고자 엑소점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이용해 다양한 조성의 ELV들을 제작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ELV 조성별로 구조적인 평가를 삭스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런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ELV 막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저희는 콜레스테롤 0, 25, 50ml에 따라서 이 ELV 막 두께, 즉 인지지 이중축 막 두께를 구조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이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할수록 이 인지지 이중축 막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콜레스테롤이 막 내부에 들어갈 때 리퀴드 오더드 페이스가 형성되기 때문에 막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콜레스테롤이 ELV에 성공적으로 도입이 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막 두께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콜로이드 안정성 또한 높아졌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해 센트리퓨즈를 통해서 외부적인 압력을 가해 이런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센트리퓨즈 인가 시간에 따라서 입자가 얼마나 응집되는지를 확인을 했을 때 콜레스테롤 0% 콜레스테롤 0%인 ELV가 더 높은 응집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에 콜레스테롤 50%였을 때는 응집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막단백질을 사용을 했는데요. 막단백질은 아쿠아포린 1 멤브레인 프로틴, 아쿠아포린 1 막단백질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 아쿠아포린은 입자가 ECM 내부에 있을 때 그 막 내부와 외부 사이에 물의 흐름을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입자가 변형되고 따라서 더 크기가 작은 ECM 포어도 이렇게 쉽게 진화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막단 배지를 이용을 하였고요. 우선적으로 ELV 막에 아쿠아포린이 잘 형성됐는지 엘라이자 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아쿠아포린 막단 배질이 이 막에 도입이 됐을 때 구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아쿠아포린 막단백질은 리피드 입자보다 하이드로포빅한 리진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막에 도입이 되는 순간 이런 막 두께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ELV와 아쿠아포린이 존재하는 ELV의 인지시 이중축 두께를 비교를 했을 때 더 크기가 작은 인지시 이중축 두께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경향성은 ELV의 전하가 바뀌더라도 비슷한 경향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하를 띠는 지질 입자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저희는 음전하를 띠는 ELV 그리고 양전하를 띠는 ELV 이용해 구조적인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한 ELV들을 ECM 내부에 차폐시켰을 때
보시는 것 같이 양전을 띠는 ELV가 음전을 띠는 ELV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응집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ECM 체인이 마이너스 차지를 띠기 때문에 차지가 스프링이 되어 응집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구성 요소들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서 좀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콜레스테롤은 ELV의 막의 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ECM 내에서의 안정성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쿠아포린 1 멤브레인 프로틴인데요. 이 멤브레인 프로틴은 어, ELV 막 내부와 외부 사이에 워터 플럭스, 즉 물의 흐름을 증가시켜주어 입자가 ECM 내부에서 존재할 때 입자의 변형성을 증가시키는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전환을 띠는 지지 입자는 EC의 체인과의 반발력을 증가시켜 ELV가 ECM 체인과 응집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이용해 저희는 엑소전 모서 전달체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인 평가를 진행한 후 평균적인 확산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평균적인 확산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삭스를 이용해서 평균적인 확산을 평가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달체가 저희 몸에서 이동을 할 때 입자가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이 아닌 입자가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집단의 확산을 평가하는 것이 평균적인 확산을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와 같은 셋업으로 측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캐플러리 간 안에 ECM을 채워놓고 저희가 제작한 ELV들을 흘려줬을 때 엑스레이를 인가하여 그 엑스레이 인텐시티 변화에 따라서 이런 평균적인 확산 현상을 구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ELV 전하에 따른 확산에 대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음전환을 띠는 ELV가 양전환을 띠는 ELV보다 훨씬 더 높은 평균적인 확산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차이지 리퍼션 효과로 인해 평균적인 확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ELV의 조성을 음전화로 고정하여 다음 스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는 콜레스테롤 농도를 증가시켰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콜레스테롤을 25% 그리고 50%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콜레스테롤이 50%일 때, 즉 콜레스테롤이 증가할 때 확산 개수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콜레스테롤이 증가함에 따라 막 강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입자가 자기 자신보다 작은 포어 사이즈를 통과하기 힘들게 해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놀랍게도 아쿠아포린 1 막단 배지를 도입을 했을 때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평균적인 확산 속도가 다른 ELV보다 훨씬 더 월등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이런 아쿠아포린 막단 배출이 입자가 ECM 내부에 있을 때 더 변형성을 증가시켜 주어 입자가 자기 자신보다 작은 포어 사이즈를 가진 입CM을 더 자유롭게 이동해 줄 수 있는 역할로 인해 이런 평균적인 확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그리고 막단 배출, 그리고 전하기능 지질 입자가 이런 효과가 효과적으로 발생되기 위해서는 각 요소의 이 각 세 가지 요소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환을 띠는 지지입자가 15%일 때,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55%일 때, 그리고 막단백질이 존재할 때, 이 ELV를 옵티마이즈 ELV라고 명명하여 다음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일 입자 추적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초고해상도 현미경을 통해서 싱글파티클 트래킹을 통해 입자 고유의 확산 개수를 구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모델 ECN 내에서 ELV와 그리고 기존의 전달체의 확산을 평가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옵티마이즈한 ELV가 더 넓은 영역을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싱글 파티클 트래킹을 통해서 시간에 따른 입자의 평균 이동 거리, 즉 mean square displacement를 구해봤을 때 ELV가 기존의 전달체보다 더 높은 이동 거리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확산 계수를 구해봤을 때 무려 33배나 높은 확산 계수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 조직 내에서도 높은 확산 현상을 갖는데, 실제 조직에 적용을 했을 때 얼마나 더 높은 현상을 가질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저희는 이런 기능이 각기 다른 세 가지 조직을 이용해 이 조직 내부에서 싱글 파티클 트래킹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ELV가 기존의 전달체보다 훨씬 더 높은 확산 계수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LV가 저희가 옵티마이즈한 ELV가 다양한 조직 내에서도 범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 조직에서도 좋고 생체 조직에서도 좋았는데 애니멀 모델에서 실험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키스트의 의학소재연구센터의 신만규 박사님 연구팀과 함께 마우스 모델에서 고형암 조직을 임플란트하여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형암 조직에 저희가 제작한 전달체를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이 전달체의 퍼짐 종류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빨간색으로 염색된 파티클과 그리고 파란색으로 염색된 조직 내부를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엑소솜과 저희가 제작한 ELV의 이런 퍼짐 정도를 확인해 봤을 때 실제 엑소존과 비슷한 경향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엑소존과 비슷한 경향성을 갖는데 실제로 약물을 탑재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좋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저희는 항암제라고 알려져 있는 독소루비신을 저희가 제작한 ELV에 탑재하여 혈관 내로 ELV를 주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독소 루비신이 탑재된 ELV가 다른 대조군보다 훨씬 더 암을 억제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런 저희가 제작한 ELV가 실제 애니멀 모델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구나라는 이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연구 내용들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 저희는 엑소점의 특별한 수속 능력을 모사하기 위해서 엑소점의 침투 능력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구성 요소, 콜레스테롤, 막단 매치, 그리고 전하르틴의 지질 입자를 이용해 엑소점 모사 전달체, 즉 ELV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 ELV가 모델 ECM 내에서 무려 33배나 높은 확산 계수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실제 생체 조직에 적용을 했을 때도 이런 확산 계수 또한 월등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애니멀 모델에서 적용을 했을 때 실제 엑소존과 비슷한 양상, 비슷한 퍼진 정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제작한 엑소존 라이프 베시클, 줄여서 ELV가 약물 전달에 있어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2025년 2월 달에 NCS 나노에 게재가 되었고, 이런 논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잘 지도를 해주셨고, 저희 멤버들이 잘 도움을 주셔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랩 멤버들과 그리고 콜라보레이터 신만기 박사님과 박민 학생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현재 그 참석해주신 여러분과 그리고 그 불의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현재 그 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